안녕하세요. 노후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노후 산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속이 답답해서 한마디 했는데, 오히려 일이 커지고 마음만 더 불편해졌던 순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참지 못한 한마디가 오래 쌓아온 관계와 내 품격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말은 아껴야 보배다. 오늘 노후 산책에서는 아무리 말이 하고 싶어도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말을 아끼고 어떻게 침묵으로 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걸어볼까요? 첫 번째, 화가 났을 때 왜 침묵이 지혜일까요? 살다 보면 참 꾹꾹 눌러 참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무언가 목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꼭 말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쏟아낸 말이 결국 후회로 돌아왔던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화가 났을 때 말을 아껴야 할까요? 화난 순간 내가 아니라 감정이 말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폭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감정이 내 입을 대신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 나오는 말은 진심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화가 내뱉은 말일 뿐이에요. 3초의 침묵,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3초만 침묵해도 상대에게 상처를 줄 확률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3초 정말 짧죠? 하지만 우리는 그 3초를 참지 못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혼자서 밤새 뒤척이며 후회하곤 합니다. 춘자 여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대요. 남편이랑 말다툼하다가 순간 욱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고생만 했다고 해버렸어요. 속으로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두고두고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예전 같은 편안함을 되찾는데 오래 걸렸다고 하시더군요. 그땐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참을 걸. 그 생각만 나요. 라며 웃으셨지만 그 속마음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말은 칼이고 침묵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면 내가 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세게, 더 빨리 말하려 하죠.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 말로 이기지 않습니다. 혀 밑에 도끼 들었다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를 참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1. 심호흡 3번. 가슴이 답답할수록 숨부터 내쉬어 보세요. 2. 물 한 모금 마시기. 입이 바빠지지 않게 물잔을 먼저 드는 습관. 3. 스스로에게 묻기. 이 말을 해서 더 좋아질까?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많은 갈등을 말 한마디로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참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관계도 마음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그냥 참을 걸. 이런 후회 더 이상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남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고 싶을 때 왜 침묵이 필요할까요? 화를 참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더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건 꼭 말해줘야 해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 걸 보면 그냥 넘어가기 참 답답하죠.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한마디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잖아. 이런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상 경험이 많다 보니 보이는 게 많고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왜 상처가 될까요?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동네 친구가 모임에서 잘못된 정보를 말하길래 그건 아니야. 너 틀렸어. 라고 바로잡아줬답니다. 틀린 말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친구가 점점 말을 아끼고 예전 같지 않게 서먹해졌다고 해요.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옳은 말을 했는데 괜히 분위기만 싸해지고 상대방이 마음을 닫아버린 적. 사람은 지적을 들으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방어적 귀인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자신의 실수를 지적받으면 그 순간 내용보다 먼저 기분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적을 들었을 때 75% 이상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대신 그때의 불쾌한 감정만 오래 간다고 합니다. 결국 나는 알려주려는 거였는데 라는 마음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상대는 자존심이 상한 기억만 남게 되는 거죠. 옳은 말도 때를 가려야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말이라면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말이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그냥 한 박자 쉬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법입니다. 지적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1. 상대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오면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2.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말 아끼기. 체면을 살려주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3. 질문으로 유도하기. 혹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으면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지적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조금 늦을수록 관계는 더 깊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누군가의 실수가 보이더라도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침묵이 상대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품격도 지켜줄 겁니다. 세 번째, 모를 때는 침묵하라. 아는 척하지 않는 지혜.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는데도 괜히 고개 끄덕이며 아는 척 해본 경험. 아, 그거 나도 들어봤지. 그거 있잖아. 왜 그랬을까요? 모른다고 하면 괜히 무시당할까봐 혹은 체면이 조금 깎일까 싶어서.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순간에 아는 척이 오히려 더 민망한 상황을 만들었던 기억 있으시죠? 모른다고 말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른다는 말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후배들이나 자녀들 앞에서 그건 잘 모르겠네라는 말이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를 때 과감히 침묵하거나 담담하게 잘 모르겠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척 왜 손해일까요? 송 여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자녀들 앞에서 경제 이야기가 나오자 괜히 아는 척 하다가 엄마, 그건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모르면 그냥 듣기만 해요. 그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라며 웃으셨죠. 맞아요. 사실 모를 때는 듣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괜히 아는 척 했다가 신뢰를 잃거나 불필요한 말을 덧붙여서 오히려 내 품격만 깎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듣는 사람이 더 신뢰받는다.
미국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회의나 대화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한 사람보다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생각하고 듣는 사람에게 더 신중하고 똑똑하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를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1.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담담하게 인정하면 오히려 성숙해 보입니다. 2. 질문으로 이어가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상대방도 내 자세에 호감을 느낍니다. 3. 조용히 듣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듣는 것만으로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는 척으로 얻는 건 순간의 체면뿐이고 모른다고 말하면 신뢰가 쌓인다. 여러분, 모르면 당당하게 모른다고 하세요. 그게 오히려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더 믿음직한 인상을 남깁니다. 다음에 누군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아는 척 하기보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듣는 것. 그게 바로 노련한 어른의 여유 아닐까요? 4번째, 험담이 오갈 때 왜 침묵이 필요할까요? 에이, 우리끼리 하는 말이야. 남 얘기 좀 한다고 뭐 어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말하며 슬쩍 남의 이야기를 꺼낸 적? 살다 보면 누군가의 흉이나 뒷말이 수다의 양념처럼 자연스럽게 섞일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심심할수록 괜히 남 얘기가 술술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험담은 우리끼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 여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랑 남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었는데요. 며칠 지나니까 그 얘기가 다시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했던 말로요.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아, 말은 반드시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험담은 절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꼭 내 말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말의 부메랑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험담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신뢰를 잃기 쉽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없을 땐 내 얘기도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가볍게 보거나 멀리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그 순간은 통하는 것 같아도 조금씩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되는 거죠.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의 품위를 지킵니다. 우리가 진짜 멋있어 보일 때는 똑똑한 말을 할 때가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험담이 오갈 때 굳이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웃고 넘기는 것, 혹은 다른 이야기로 돌리는 것. 그게 바로 노련한 지혜입니다. 험담을 피하는 실천 팁. 1. 웃으며 넘기기. 글쎄, 나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가볍게 받아치세요. 2. 화제를 돌리기. 그나저나, 지난번에 얘기한 그거 어떻게 됐어? 3. 자리를 슬쩍 피하기. 계속 이어질 것 같다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자리를 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의 흉을 보는 말은 쉽지만 그 말이 나를 가볍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에 누군가가 슬쩍 남 얘기를 꺼내더라도 침묵으로 지혜를 지키는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아낀 그 순간이 결국 당신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5번째, 누군가 슬퍼할 때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 위로해야 하지? 괜히 더 상처 주는 건 아닐까? 그래도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말들을 꺼내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힘내. 하지만 이런 말들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무겁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보다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사님은 몇 년 전 친한 친구가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다들 좋은 말, 위로의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손만 꼭 잡아줬어요. 며칠 후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고마웠어. 그냥 곁에 있어줘서.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위로의 말보다 누군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라는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말보다 조용한 동행이 스트레스를 더 빨리 낮춘다고 밝혔어요.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슬픔을 덜어주려 하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위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편안하게 슬퍼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 힘들지. 내가 곁에 있을게. 이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괜히 길게 말하거나 이야기를 돌려가며 상대를 더 지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위로의 침묵,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1. 손을 꼭 잡아주세요. 말보다 따뜻한 손길이 더 깊이 전해집니다. 2. 불필요한 말을 삼가세요. 괜찮아 보다는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3. 곁에 조용히 있어주기.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상대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줍니다. 진짜 위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주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슬퍼할 때 뭔가 말을 찾아 헤매기보다 그냥 조용히 곁을 지켜주세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노후산책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로 관계를 만들고 또 그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을 아낀다고 잃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당신의 지혜와 품격을 지켜주는 순간이 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빛나지 않고 침묵으로 존경받는다. 앞으로 누군가와 부딪히는 순간, 혹은 꼭 한마디 하고 싶어질 때, 오늘 이 이야기가 떠오르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평온하고 지혜롭기를 바라며 다음 산책길에서도 노후 산책이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